안녕하세요. 연판판이에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인사하라 그래서요. 자,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겠네요. 학생분들은 기분이 띵하겠군요. 여름방학 때보다는 겨울방학 때가 훨씬 성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겨울방학 때 성형하러 가지 마라. 단순히 바쁘니까 가지 마라. 환자들한테 얼마큼 피해를 줬는지, 그리고 환자들은 어떻게, 언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대안까지 끝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꼭 해야 된대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던 말 계속 할게요. 여러분, 겨울방학 때 성형외과 가지 마세요. 왜 가지 말라냐 하면 겨울방학 때 성형외과 가서 성형수술하는 건요, 5월 5일날 어린이날 에버랜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에버랜드 가면 눈치게임에서 이길 확률이라도 있지, 성형외과는 빼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져요. 상담실, 전화 상담실에서는 상담실대로 환자들 예약 잡는 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또 환자들은 경과 예약 바쁠 때 오지 말라 하면 그럼 나는 니네 병원 환자 아니냐고 또 시비오. 실장들은 실장 나름대로 아침에 출근해서 똥 쌀 시간도 없어요. 하루 종일 입에서 군대나게 상담하다가 거의 마감 때는 환자한테 입에서 똥구렁내 나는 실장으로 각인되기도 하고 결국은 에티켓 없는 실장이 되어버리죠. 수술실 직원들은 이미 식사 때를 놓쳐서 시켜놓은 밥이 거의 모형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데는 수술실에서 못 나오고 밥도 못 먹으면서 계속 돌아가고요. 원장님들은 거의 공장 미신기처럼 수술실 안에 박혀서 나오지를 못하셨었어요. 꼭 이렇게 바깥에 써서 사람이 없을 때, 직원이 없을 때 꼭 사표 쓰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동료들이 욕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병원이 바쁘다는 얘기고요. 갑자기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 옛 기억이 좀 나서 썰을 좀 풀어봤네요. 오바에서 좀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만큼 성형외과 바쁘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좀 해봤고 실질적으로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보태서 좀 오바를 해봤습니다. 근데 성형외과가 이렇게 바쁜 거 물론 한때 환자들이 모이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무리해서 땡기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형외과는 어떻게 보면 이때가 성수기고 또 봄, 가을은 보릿고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잘 버티려면 성수기 때 좀 무리하더라도 좀 열심히 땡겨놔야 잘 되는 병원이 잘 되는 병원대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땡겨야 되고, 또 소규모의 개인 병원은 개인 병원대로 까딱하면 샷다문 닫아야 되니까 땡겨야 되고, 이래서 좀 성형외과도 무리를 많이 해서 환자를 좀 잡는 편입니다. 물 들어올 때 배젓자 맞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형외과가 그래서 바쁜데 왜 가지 마라 하냐? 그냥 바쁘니까 가면 설렁설렁 해주니까 가지 마라 하냐? 맞아요. 바쁠 때 가면 설렁설렁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렁설렁 해주냐? 그래서 설렁설렁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자, 일단 바쁠 때 성형외과를 가면요, 초장부터 예약 잡을 때부터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병원 시간대에 맞춰서 여차저차 간다 한들 대기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집니다. 심지어 수술 당일날도 대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환자는 금식하고 지금 내 마음은 쫄리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 죽겠고 안 그래도 예민한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병원에서는 환자를 거의 회복실에 처박아 두고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지나도 부르질 않고 환자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나중에 지나면 여기가 성형외과인지 정신외과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골방에 혼자 갇혀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천장만 보면서 기다리다가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진 상태로 수술을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리 수술 당일날은 다른 스케줄이 없다 한들 본인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약을 한 시간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형외과가 너무 바쁘다 보면 특히 성수기에 좀 대기 시간이 상담, 치료, 심지어 수술까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수술만 잘 되면 되는데 정말 제가 그 마케팅 팀이나 아니면 CS 부서에 근무할 때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요, 성수기 때 특히 겨울방학 때 환자가 훨씬 많을 때
서비스 불만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술 한 얼굴 모양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오는 사람 비례해서 컴플레인 거는 환자의 그 수도 비례를 하겠지만, 그렇다 쳐도 몇 퍼센트로 나눠봤을 때도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필러 전문 병원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런 바쁜 시기, 겨울방학 시기였어요. 같은 시기에 필러를 맞은 환자들이 진짜 무슨 역병 돌듯이 염증이 다 같이 돌아서 2, 3개월을 그 환자들 녹여주고 항생제 주사 맞춰주고 다시 리터치 해주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바쁜 시기여서 뭐 약간 병원상의 위생 상태가 좀 소홀해져서 발생한 경우인지, 아니면 그때 정말 필러가 많이 필요를 했던 상황에서 공장에서는 이제 필러 물량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조달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심지어 그때 제 지인이, 결혼을 앞둔 지인이 제 소개로 그 병원에 필러를 맞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결혼 한 달 앞두고 얼굴이 헐크처럼 부어서 맨날 녹이러 오고 항생제 주사 맞으러 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녹이러 올 때는 결혼 일정이 빡빡해서 그냥 스케줄상 남편분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대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는데 진짜 대역죄인처럼 무릎이라도 꿇고, 저 춘향이들 모가지에 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그거라도 가서 메고 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어요. 정말 제 지인까지도 그래버리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진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 방문을 하네요.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굉장히 회전율이 빨리빨리 돌아야 이제 병원에 환자들이 빠지고 새로운 환자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수술할 때 마취하는 것도 정량에 비해서 조금 덜해서 환자가 깨어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취를 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뭐 수술실에서는 고문 현장에서 비명이 난무하고, 뭐 환자들이 깨고 나서 얘기해요. 자기 수술하는 와중에 소리 지른 것 같다 하면 수술 도중에 마취약이 잘 받지 않는 경우 그럴 수도 있다고 둘러대기는 하는데, 그게 다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일부 원장님들도 역시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본인이 평소 하던 시간보다도 훨씬 3분의 2도 못 미친 지점에서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봤고요. 이렇게 우리가 바쁠 때 가면 그냥 설렁설렁 해주겠지, 그 설렁설렁이 이런 예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랬는데도 잘 될 사람은 잘 돼요. 재수가 좋으면 이래도 성형 모양이 잘 나올 분들은 잘 나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만족도는 분명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단 피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시기를 최대한 피하시고요. 직장인 분들이 뭐 연말에 연초에 이제 빨간 날이 많으니까 그게 연차 이었어서 같이 수술을 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출근하시려고 계획을 잡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인 분들은 일단 빨간 날이 꼭 연초 연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5월달 같은 데도 빨간 날 많아요. 물론 그때도 병원이 바쁘지만 이때보다는 조금 괜찮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몰리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연차를 써서 휴가를 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 자녀분들 누울 때 나도 같이 이참에 누워야겠다 해서 정말 같이 누우시는 분들 많은데, 누구 하나는 맨정신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둘 다 똑같이 붕대 칭칭 감고 막 코에 솜틀어 맞고 눈 막 눈탱이 밤탱이 돼서 집에 가면 아버지가 심란해 하십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분에게 양보하세요. 겨울방학. 자, 그럼 이제 문제는 학생들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술별로 회복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회복기간이 좀 긴 수술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회복기간이 빨리 끝나는 성형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방학 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 수술 같은 경우는요, 뼈를 치거나 크게 뭐 어떤 모양을 틀을 많이 변하는 수술이 아니면 대부분 테이핑 때는 일주일, 부목 때는 일주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거든요. 물론 멍이야 있고 붓기, 잔붓기는 있겠지만 큰 붓기, 큰 멍은 좀 빠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코는 좀 부었을 때가 더 이뻐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봄방학 때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턱보형으로 혹시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간단해요. 입안 절개를 해서 테이핑 그 보형물 고정될 시간만 한 3일에서 5일 정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겉으로 수술하고 나와도 바로 봐도 티가 안 나는 정도라서 뭐 이런 정도는 봄방학 때 충분히 해도 계약하고 나서 친구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렇게 쪽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뭐 눈 수술 같은 경우도 쌍꺼풀을 뭐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겨울방학 딱 지나고 시작하자마자 해서 계약 딱 하면은 티가 안 날 만큼 자리를 완벽하게 잡지 않습니다. 적어도 눈은 자리를 잡으려면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감쪽같이 성형 안 했다고 하고 나갈 건 아니기 때문에 봄방학이나 이럴 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윤곽수술이나 지방이식 같이 정말 오래 부어있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 이거는 붓기는 둘째치고 일단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그 회복 기간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 수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이 쉴 수 있는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건데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이 어머님 양보했고 직장인 분들 양보했으니까 이제 학생분들은 조금 자리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되 그 병원 상담 갈 때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어차피 수술 예약 잡으려면 그 병원을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병원을 딱 보면 뭐 데스크에서는 막 자기 예약 안 돼 있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아줌마 환자가 있거나 뭐 아니면 막 곧 수술하고 나와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몸은 비틀거리고 눈은 거의 반쯤 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직원들이 퇴원한다 하면서 집으로 보낸다는 뉘앙스가 있는 병원, 이런 병원들은 일단 본인이 수술을 할 때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이 돗대기 시장 같은 병원은 좀 상담 갔을 때 아, 내가 이 병원에 수술했을 때 이런 분위기였구나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1, 2편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성형외과 고르는 방법 10가지 중에 소개해드렸던 소규모 병원, 개인 병원을 가면 이 원장님 한 분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개수가 섀도우만 안 쓴다고 하면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 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똑같이 여름방학 30일, 겨울방학 30일이라고 쳐도 유독 겨울방학 때 몰리는 이유가 회복하기가 조금 더 뭐 염증 나는 확률도 적어질 것 같고 회복하는데 좀 못 씻고 이러니까 좀 찌찌패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유독 겨울에 더 몰리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름에 수술을 해도 충분히 씻을 수 있게 요즘은 이제 뭐 방수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병원에서 조치를 잘 해주고요. 항생제 같은 것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옛날이나 뭐 이제 땀 많이 흘리고 몸에서 열이 많이 나면 염증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계절을 크게 타지 않아요. 여름, 겨울을 나누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람이 조금이라도 적을 때 나는 가서 수술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방학 기간이 아무래도 이벤트도 더 많고 조금이라도 내가 하루빨리 수술을 해서 계약했을 때 친구들한테 덜 쪽팔려야 되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계약 딱 하자마자 오는 분들 많이 봤는데, 어차피 여러분 수술한 거 주변에 다 알아요. 계약하면 친구들이 다 압니다. 제가 겨울방학 때 수술하면 정말 뭐 큰일이 날 것처럼만 너무 겁을 줘서 얘기를 드렸는데 좋은 병원도 많습니다. 겨울에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좋은 병원을 찾아보시면 안전하게 잘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병원 모두가 이렇게 극한 사항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겨울방학 때 펼쳐졌던 아름다운 수술 성공 케이스도 많습니다. 시기가 시기니만큼 오늘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전직 성형외과 실장 염마마이었고요.
안녕히 들어들 가십시오. 멀리 안 나갈게.